경찰한테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무조건 조사 일정을 다음 주 이후로 잡아달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이 만약에 범죄에 연루되셔서 경찰 조사를 받으신 입장이에요. 그럼 변호사 선임하세요, 안 하세요? 저는 무조건 합니다. 왜요?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 조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든 첫 경찰 조사만큼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조사 일정을 절대로 잡지 마시고 다음 주 이후로 미룬 다음에 먼저 변호사랑 꼭 상담을 받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일단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 보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라는 거지 비싼 돈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조사를 연기할 때는 담당 수사관님께 정중하게 업무든 건강이든 가정이든 이야기를 하셔서 미루시면 되고, 또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조사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경찰에 나가서 진술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가 미리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의견을 정리한 의견서를 먼저 제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경찰이 오라는 날짜에 만사 제쳐두고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출석했다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생각한다면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간의 어색함은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아마 어디서도 쉽게 들으실 수 없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시간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형사 절차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경찰은 대부분 1회 조사만으로 바로 검사님께 사건을 넘기려고 하고요. 이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사건을 받은 검사님은 99%의 사건에서는 당사자를 부르지 않는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에서 미처 하지 못한 말, 경찰 조사 받고 변호사한테 조언 들은 말을 이제 검사님한테 가서 해야지 라고 했다가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어갈 때, 그리고 검찰에서 검사님이 사건을 처리할 때는 당사자에게 문자로 알려주기는 하지만 이것은 사후 통보이기 때문에 문자를 받고 나서 전화해서 확인해 보면 검사님은 이미 사건을 처리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첫 조사 받기 이전까지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변 사람이 경찰에서 전화 받았었는데 경찰이 별거 아니니까 그냥 잠깐 와서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말들을 절대로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거짓말을 한다던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경찰이 별일이 아닐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말이 구속까지는 안 되니 걱정하지 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구속은커녕 난 벌금이라는 전과조차 생기면 안 되는 게 별일이 아닌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식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검사로 일했을 때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당시에 경찰이 장기간에 걸쳐서 기획수사를 했다며 사건을 저한테 넘겼습니다. 제가 검토해 봤을 때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너무 어려워 보이고 결국 재판에 넘기지도 못하고 재선에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후 한 1, 2년이 지나고 나서 다른 사건에서 그 경찰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본인이 수사해서 넘겼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고 징역 몇 년이 나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경찰이 자기가 맡은 임무를 정말 열심히 잘 하지만 사건이 넘어가고 나서까지 어떻게 됐고 왜 뭐가 잘못됐는지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대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겁니다.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는 실제로 해보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빼고는 많은 경우 고소장의 극히 일부만 해주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할 경우에는 공개되는 데까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그것을 취하는 것이 종국적으로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이와 말씀드린 거는 이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 내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은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은 공개입니다. 이 비공개의 유일한 예외가 사실상 고소장이기 때문에 고소장만큼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고소장 보나 마나 무슨 내용인지 뻔하다고 해서 고소장 보는 것을 등한시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피해자가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그 사람이 고소를 하면서 정리한 고소장의 내용은 일치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장에 뭐라고 적었는지를 봐야 되고, 만약에 피해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 내용은 더욱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고소장을 공개하는 경찰관에 따라 공개 범위가 되게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어떤 경우는 단 한 줄만 복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공개된 범위만큼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가 담당 수사관과 직접 통화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어떤 심증을 갖고 있는지를 변호사가 통화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찰관이 수사 단계는 비공개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연락을 꼭 굳이 변호사가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진 않습니다. 당사자가 해도 되고 변호사가 해도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할 경우에는 답변을 좀 잘 안 해주는 경찰관님들도 솔직히 계시고요. 답변을 해준다 하더라도 법을 잘 모르고 법률적 쟁점이 뭘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는 일반인들로서는 답변을 듣고 나서 다음 질문을 뭘 해야 될지를 또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의뢰인이 보는 앞에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경찰관님들은 9to6로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고 자리에 없는 분도 계시고 야간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출동 나간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알아서 좀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변호사께서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조사 받을 때 변호사가 같이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혼자 가면 무섭잖아요. 뭔가 긴장해서 저는 말을 막 실수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코 아니고, 수사 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경찰이 묻는 질문을 현장에서 변호사의 귀로 라이브로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과정이 비공개이고 고소장의 일부만 보고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관이 조사를 할 때 물어보는 질문을 들으면 경찰관의 말투, 경찰관이 쓰는 단어, 그리고 표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찰관이 어떤 심증을 갖고 있고 우리의 상대방인 고소인 또는 제3자인 참고인, 증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변호사가 있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경찰관 앞에 놓인 서류가 뭔지를 어깨 너머로만 봐도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변호사가 옆에서 해주어야 할 일이고요. 모든 조사에서 반드시 변호사가 가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백하는 음주운전 사건, 이런 경우는 변호사가 굳이 같이 갈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묻는 질문, 그 다음에 정확히입니다. 경찰 조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경찰관님 제가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냐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정작 나중에 경찰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집중력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은 그날 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조서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우물쭈물 대답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경찰 조사 이후에 검사님, 판사님은 그날 조사에서 정리된 서류만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묻는 말에 정확히 답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답변할 때 내가 보여주는 태도와 뉘앙스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담당 수사관과 싸우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퉁명스럽고 소위 좀 터프한 수사관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수사 전략상 고소인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경찰이 고소인의 입장에서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하고 싸우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긴장된다는 이유로 경찰이 알아서 다 알아주겠지라는 이유로 대충 답변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3자인 경찰은 그런 것까지 고려해주기에는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 말을 상대방이 믿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하는 경찰은 갑자기 우리를 불러서 무슨 일 있었는지 다 이야기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소장 검토, 고소인 조사, 그 다음에 기타 경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사를 하고 피의자를 마지막에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말을 한다면 경찰은 그게 거짓말인지를 너무 쉽게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진술의 신빙성, 즉 내 말을 믿지 않게 될 수 있고 이는 결국은 무거운 처벌을 받는 걸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라는 것이 모든 것을 말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부분을 말해야 될지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숨기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리한 얘기 중에서도 먼저 오픈하는 것이 끝에 가서 더 유리한 경우도 있고 좀 불리하지만 이런 건 굳이 내가 먼저 오픈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도신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은 긴장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본인이 유도신문을 받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뭘 물어보면 일단 예 이러고 답변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예는 인정한다는 예스가 아닌 거는 너무 알지만 이 사람이 그런 언어 습관이 있는 줄 모르는 경찰이나 검사님 같은 경우는 이 예를 자백으로 이해하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조서를 나중에 열람해서 보면 피의자는 뭐뭐뭐뭐 하여 뭐뭐뭐 하였으며 뭐뭐뭐 하여 뭐뭐한 것이지요 라고 물어보는데 답변이 예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하는 사람의 예는 이 긴 질문 중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만 예라고 한 걸 수도 있는데 조서에는 예 하나로만 정리가 돼 있다 보니 이 조서를 이후에 검토하는 검사님이나 판사님은 이 긴 문장에 들어간 여러 개의 답변 모두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한 걸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도신문은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찰 조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술을 잘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검사, 판사,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라 하더라도 자신이 사건이 연루되었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기도 전에 스스로 이미 이것저것 찾아보고 결론을 내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진단을 받고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수술을 할지 여부는 나중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 괜찮다는 스스로의 판단하에 어떤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강력하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말씀드렸고 각자 처한 상황에 맞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결정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